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일 때 어떤 것들을 주로 참고하시면서 제품을 구매하나요? 저의 경우는요, 제가 쿠팡이나 네이버나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예를 들면 제가 텀블러를 구매한다고 할 때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우선은 저는 리뷰를 봅니다. 리뷰를 보면서 안 좋은 리뷰도 보고 좋은 리뷰들도 보죠. 보면서 이게 나랑 맞는지 먼저 체크하고 리뷰가 나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때 상세 페이지를 조금씩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모두 다 저 같진 않겠지만 리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소비자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그거는 나오는 거죠. 리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리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이 리뷰가 정말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 런칭하는 신제품이에요. 그러면 신제품을 딱 런칭하고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딱 올려놨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까요? 당연히 구매를 안 하죠. 아무리 상세 페이지가 화려하고 나한테 혹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구매한 어떤 리뷰가 없으면 이거 뭐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안 써봤는데 내가 먼저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 이런 고민이 들면서 전환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리뷰를 쌓게 돼요. 리뷰를 쌓는 건 어떤 부정한 방법보다는 사실은 어떤 지인 찬스들 많이 이용하죠. 주변 지인들한테 제품을 좀 구매하고 리뷰를 좀 달아달라고 하는데, 보통 이 신제품 지인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지인들이 그냥 달아주는 리뷰를 이렇게 쓰게끔 하면 안 됩니다. 지인 찬스를 활용할 때는요, 우리는 리뷰까지 어떤 기획을 해놔야 돼요. 첫 리뷰들도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리뷰에 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면서 사실 그 리뷰들도 기획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리뷰들을 쌌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잘 파는 판매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티나는데? 라는 어떤 리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신제품 리뷰 작업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들은 이제는 정말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게 진짜 괜찮은 리뷰인지 아닌지를 정말 많이 체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선은 보통 리뷰를 저 같은 경우는 10개를 먼저 쌓는 걸 목표로 합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리뷰 쌓는 걸 10개 정도를 처음에 목표로 하는데, 우선은 두 자릿수니까 우선 5개, 3개 이런 것보다는 한 10개 정도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풍성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구매했을 때 내가 초심자, 내가 처음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될 정도가 한 10개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10개의 리뷰를 다 5점을 주세요. 5점이 만점이 다 좋은 말만. 우리 제품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 텀블러 이게 좋아요. 이 텀블러 보온이 잘 됩니다. 이 텀블러 너무 좋아요. 용량도 크고요. 그런데 이거를 쫙 다 5점만 넣게 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요새는 소비자들이 아까 똑똑해졌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 리뷰라고 생각을 할까요? 의심하는 고객들, 소비자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한 날짜에 다 올려요. 오늘이 8월 17일이면 8월 17일 날짜로 쫙 리뷰 10개. 혹은 진짜 2, 3일 내에 리뷰 10개가 쫙 올라오고 한 달 동안 리뷰가 없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5점짜리를 쫙 다 쓰는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점짜리도 섞어주셔야 되고요. 4점짜리도 섞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죠. 소비자일 때 어떤 리뷰들 보나요? 여러분들 5점짜리 리뷰들 많이 보세요? 저는요, 5점짜리 이런 리뷰보다는 3점짜리, 4점짜리 리뷰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사용자 리뷰 같거든요, 더. 그래서 좋은 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을 다 이렇게 언급한 리뷰들을 보려고 하죠. 혹은 안 좋은 리뷰들은 어떤 것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리뷰를 기획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요, 5점짜리 리뷰에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3점짜리, 4점짜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주 작은 단점이 있지만 이만큼 좋은 장점이 있어. 이거를 어떻게 녹이느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실수하는 것들은요. 자, 리뷰 10개를 처음에 쌓아놨어요. 그런데 다 사진 리뷰야. 거기에 다 사진이 들어가 있고 다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실제 사진 리뷰를 이렇게 많이 하던가요? 안 하죠. 동영상들 다 올리던가요? 아니죠. 뭔가 소비자들한테 많이 보여주겠다는 그런 느낌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 리뷰가 올라오는 것들은 짧은 한두 줄짜리 리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섞인 사진 리뷰나 동영상 리뷰가 있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까 5점짜리를 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 리뷰는 10개 중에 2개 정도만 넣는 거예요. 2개 혹은 3개, 많아도 3개. 다 10개다. 다 사진 리뷰로만 넣어보세요. 소비자들이 아까 똑똑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좀 의심이 됩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욕심을 좀 내려놔라. 짧은 리뷰, 한두 줄짜리 리뷰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진 리뷰가 들어갔을 때 효과적이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보면 가끔씩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줄씩 긴 리뷰 10개. 욕심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 이 리뷰 10개가 쫙 달리는데 다 엄청 길어. 한 10줄, 12줄 막 이래요. 막 100자, 200자씩 막 씁니다,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게 아니 리뷰가 이게 말이 돼? 다 이렇게 긴 리뷰들만 있는 게? 당연히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소비자일 때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역지사지로 자꾸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소비자라면 저거를 온전한 진짜 소비자들이 쓰는 리뷰라고 믿을까? 라고 생각되는 리뷰들을 나열해 주셔야죠. 이 긴 리뷰는 아까 이 사진 리뷰와 비슷합니다. 한 2-3개 정도만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 2-3개 정도만 긴 리뷰를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두 줄 혹은 길어야 3-4줄 정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셔야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리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뭐냐? 경쟁사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리뷰들이 필요해요.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뷰징 같은 거 하지 마라. 절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굳이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이것도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리뷰들을 쌓는 것도 어뷰징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는 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인들한테 우리가 제품을 실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리뷰도 하는 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이런 거도 안 하고 순수하게 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전환율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인들한테 처음에 제품 조금 할인해서 판매를 하면서 리뷰부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리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처음에 달리는 속도가, 처음에 판매되는 속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전환율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겠다라고 딱 하셨으면 경쟁사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리뷰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인들의 어떤 글솜씨를 믿지 마세요. 지인들한테 그냥 막연히 부탁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획을 하셔야 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점짜리 리뷰 나열하지 마라. 3점짜리도 섞어주고 4점짜리도 섞어주고 하셔야, 그리고 3점짜리 4점짜리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써야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본다. 그리고 사진 리뷰만 다 도배하지 마라. 사진 리뷰 그렇게 쓰는 실제 비율이 많지 않다. 실제 리뷰처럼 보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리뷰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조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실제 리뷰 같이 써야 경쟁사들도 얘네가 리뷰 작업한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이런 리뷰들이 올라왔나 보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 진짜 효과적인 리뷰 처음에 쌓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티나는 리뷰 작업하는 거? 이런 데서 사고 싶을까요?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마 이탈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판매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 안 하고 처음에 상품평이 10개 내외에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티나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이탈합니다. 잘 구매 거기서 안 해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리뷰 작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신제품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율도 훨씬 높아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판매자로서 생각하셨던 그런 리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왜요? 이게 했는데 오히려 어설프게 하셔가지고 더 역효과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신제품들 자주 나오니까 그거 할 때마다 이런 리뷰 작업들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지인 찬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점짜리만 나열하지 말 것, 사진 리뷰만 나열하지 말 것, 그리고 긴 리뷰들만 나열하지 말 것. 요것만 지켜주시면 훨씬 전환율이 좋아지는 어떤 제품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게 신제품 런칭할 때 리뷰 쌓는 작업 지인 찬스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적인 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